친윤 친한 대결은 아니었어요. 어제 27사람이 제가 5시간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네. 끝까지. 우선 당이 대선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지난 총선 지고 대선 졌으면은 저 정도로 멀쩡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용하다고 보여. 완전 패닉 상태로 가야죠. 이 정도면 용하다. 그나마 저렇게 어제 27명이 나오고 지난 4월 5일 날 한 2시간 하면서 10명 정도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저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더 난상 토론을 해야 돼요. 있는 것 다 드러내야지. 그동안 자기 숨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게 정당으로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들께는 정말 죄송해요.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응원해 주셨던 국민들께는 지난 계엄 탄핵 이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에서도 우리가 단합하지 못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실망드린 측면이 있었는데 대선 지고 나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네네. 그러나 저는 그 부분들은 당이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진통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는 비대위 체제를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데는 뭐 대부분 합의를 본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김용태 비대위를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지려면 다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해야 되지 비대위원장만 남아있는 것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 지금 또 이 8월 말 전당대회를 보면 2달인데 2달 동안 또 새로운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당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했지 않느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네.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았어요. 반반이었고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그러니까 즉각 물러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반반이었다. 반반이었습니다. 저도 김용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난다고 했고 그리고 16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물러나라 얘기 안 해요.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물러나라는 얘기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한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그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그러면 밖에서 보는 거는 지나치게 개파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분포를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20명까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친윤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관저에서 술도 드시고 이러면서 실세로 생각했던 사람들, 이 정도 따지면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50명이에요. 나머지 57명은 이 사람들을 친윤, 친한이라고 분류할 수 없어요. 개파색이 없다. 저도 없는 거예요. 제가 친한도 아니지만 친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고 어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의총을 앞두고 발표할 게 아니라 의총 의견을 들은 이후에 발표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혁신안에 동의하는 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 과정이 개파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당의 앞으로 이 대선 패배의 책임과 반성 문제, 앞으로 진로를 둔 의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 또 우리 재선 의원들은 재선 의원들대로 아침에 보니까 공지가 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네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닥들이 잡혀 나갈 거예요. 결론은 새
원내대표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가장 좋은 방식은 새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협의해서 다음 관리형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금 내모는 것도 정말 우리 당이 혁신 안 하겠다는 그런 증거로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개파적인 시각이 나쁜 시각만이 아니라 일괄 사퇴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일리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같이 협의해서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계엄에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탄핵에 저도 탄핵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뒤엎으면은 내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탄핵에 반대했던 것은 우리가 또 2번 연이어서 우리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우리가 앞장선다는 거, 이게 과연 우리 당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퇴진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탄핵에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열되면서 탄핵은 소추는 의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하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파면시켰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국민들 다수는 거의 한 70%는 대통령 파면이 잘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 상황에서 달라져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김용태 비대위에서 이걸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요. 지난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모이면 그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싸웠습니다. 겨우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명백한 거거든요. 우리 당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고 더 이상 이 탄핵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냐를 가지고 서로 기득권 싸움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건너는 방식 자체를 탄핵 당론을 무효화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그때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들은 국민 다수의 생각과 정서를 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사과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당의 결의를 보내주는 방식으로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전당대회에 가면요. 또 찬탁 반탁 가지고 또 싸우게 됩니다. 계속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저런 일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지 못했던 것도 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런 후보를 내서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일만 해도 부족할 텐데 저런 걸 가지고 또 국민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여야가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사 입장에서 어떤 장사가 저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다수당의 압박도 있는데다가 이미 그분은 대통령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저거 재판을 계속할 판사가 있을까? 저는 선거 전부터 당선되고 나면은 저 재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 되면은 제가 있어도 재판받지 않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뭘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일 열심히 하셔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하면 좋은 거죠. 야당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형사상의 소추는
재판도 중지된다고 어디 누가 다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헌법 주석서예요. 지금 민주당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셨던 이석연 위원장이 법제처장 할 때 만든 헌법 주석서에서도 헌법 84조에 형사상의 소추라 함은 기소를 말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표준 우리말 대사전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 형사상 소추란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지금 헌법 주석서도 바꾸고 그러면 표준 우리말 대사전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저렇게 우기는 방식으로 가고 그걸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좋아 그거 헌법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완전히 법으로 그건 위임설법이잖아요. 그 전에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가 이런 논란과 국민들의 분열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국민들께서 알고도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이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재판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직을 마치고 나면은 재판을 받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야 될 거지 그걸 비판하는 국민들과 야당에 대해서 너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으로 가야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도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신뢰받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